살아남는 숲 해 가지고 여기 출연이 시나게 페이 그다음에 미츠시마 신노스케라고 일본 영화 이렇게 많이 본 사람들은 좀 낯 낯익은 얼굴일 텐데 이 시나기 페이 이 사람은 사실 악역으로 대단히 많이 나오는 사람이거든요. 일본에서 특히 야쿠자 영화에서 그 야쿠자 중에서도 그 행동대장급 되는 그 악랄한 역할로 네. 아 많이 나오는 사람이고 미츠시마 신노스케는 요새 많이 나오지 요새. 최근에 좀 떴고 이 사람 작품이 좀 젊은 뭔가 뭐 노동자로도 좀 나왔었고 좀 약간 좀 히키코모리인데 뭔가 이 세상 밖으로 나와서 뭔가 다시 이게 희망을 찾고 하는 그런 이미지로 많이 나오는 배우예요. 뭐 히나미 교코, 가마타키 에리 뭐 이런 배우들 쭉 나오는데 영다이스 이런 사람들 나오는데 사실 이 친구들은 뭐 인제 거의 뭐 하이틴 스타들이고 지금 뭐 가수 출신들도 있고 해서 뭐 내가 뭐 잘 아는 배우들은 아니고 신인 배우들을 지금 몽땅 쓴 것 같고 여기서 꼭 한 명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나는 덴덴. 이 사람 얘기하자면 난 일본 배우 최고의 배우를 뽑으라고 하면 살아있는 현존하는 배우를 뽑으라면 난 덴덴을 친다. 그리고 그 영화는 2010 년도작인가? 아까 얘기했던 네. 차가운 열대어. 전작 이걸 보게 되면 음. 진짜 이 악마의 연기가 뭔가 이걸 어. 이렇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람이다. 근데 덴덴은 이 영화에서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역할로는 안 나와요. 그 여주인공의 아버지 역할로 나오는데 네. 그 대학 교수였는데 이 살인범과 엮이게 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비참하게 죽는 그런 역할이죠. 연기적 카리스마는 그걸 한번 꼭 봐야 돼. 그래요? 차가운 열대네. 처음 봤는데 작품 많이 찍으셨네. 그 뭐 입지전적인 인물이에요. 입지전적인 인물이고. 일반 아무튼 일반 일본 영화의 최고 사람들이 배우다. 그리고 원래 연극했었고 그래서 사실 그렇게 유명한 배우는 아니었어. 근데 나 이 영화 한 방으로 그냥 어떻게 보면 나는 일본 그 영화에 그냥 뭔가 '이걸 찍었다. 극을 찍었다. 만렙을 찍어 버렸다 한 번에.' 이렇게 음. 평가하진 않은. 그러면 인제 영화 내용을 좀 얘기를 해 봅시다. 이게 사실은 그 기타규슈라는 그 지역이 있거든요, 일본에. 기타규슈 그 강금 살인 사건을 그 모티브로 해 가지고 만든 영화예요. 근데 이 영화가 지금 배경을 90 년대로 잡고 있거든요. 90 년대로 잡고 있어요, 이게. 뭐 80 년부터 사실은 가장 이제 손오시는 영화의 특징인데 굉장히 긴 시간을 이렇게 다루는 영화라고. 그래서 이게 뭐 한 20년 가까이 시간을 쭉 나열하는 거예요. 이 감금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이 감금 사건에서 이 끔찍한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나 앞뒤를 맥락을 설명해 주는 영화예요, 이 영화가. 예. 네. 근데 정확하게 뭐 다큐멘터리 같이 실제를 그대로 재현한 작품은 아니고 그 손오시온답게 저기 뭐야 이 좀 판타스틱한 그런 그 시퀀스를 했지 그 환상씬이나 이런 게 좀 많아요. 이제 이 영화가 딱 시작되면 영화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인제 이 사람이 이제 시나기 베이라는 그 악역으로 나오죠. 사기꾼이자 악역으로 나오는 이 사람이 인제 나레이션으로 시작해요. 그래 가지고 "살인을 해본 적이 있느냐. 살인을 하는 맛은 마치 동정을 떼는 거하고 우리 그 뭐 총각된다 뭐 이런 느낌과 같다." 이걸로 해 가지고 영화가 시작하는데 그러고 나서 인제 무대가 옮겨져 가지고 나오는 게 신이라는 그 인물이 나와요. 신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독 여기가 인제 기타규슈라는 도시지. 기타규슈라는 도시에 막 들어온 타지 사람이야. 타지 사람인데 시골에서 왔다는 설정으로 나오는데 이제 이 사람이 뭐 인제 시골 출신이니까 뭐 여기 와 가지고 집도 절도 없이 와서 여기서 인제 기타를 치면서 이렇게 막 노래를 부르다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걔들이 인제 독립 영화를 찍는 사람들이거든. 근데 얘들하고 만나면서 같이 인제 동거를 하게 돼. 동거를 하게 되면서 인제 뭐 뜻이 좀 맞은 거지 젊은 애들끼리니까 '우리가 뭐 최고의 영화를 찍어 보자.' 근데 이게 약간 좀 그 소노시온의 페르소나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 이제 원래 실제 사건에는 이 영화라는 건 영화 감독이라는 건 등장하지 않거든. 근데 이 영화에서 인제 굳이 넣어 준 게 소노시온이 자기가 이 영화 자기의 인제 영화 감독들은 그러잖아요. 자기의 페르소나를 항상 네. 그 영화에서 등장시키잖아. 근데 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감독, 영화를 찍는다는 이런 개념으로 해서 이제 신이라는 인물과 그 주변에 있는 그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아 인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지. 그리고 인제 주사건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좀 여기에 인제 좀 넘기는 게 좀 웃긴 게 뭐냐면 이제 소노시온 좀 방식이긴 한데 이게 좀 이제 작은 사건으로 해 가지고 큰 사건으로 이렇게 번지게 하는 건데 뭐냐면 얘들이 이 인제 신이라는 시골에서 올라온 이 남자가 인제 수총각이라는 걸 알아 가지고 얘 인제 총각 떼준다고 해 가지고 어떤 여자한테 데리고 가. 음. 근데 그게 타에코라는 여잔데 딱 가 보면 알겠지만 이 굉장히 예쁜 배우고 네. 이 배우가 뭐 일본에서 지금 되게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 나카시마 미카라고 일본에서 한국 노래 굉장히 그 유명한 그 저기 뭐야 그 발라드 가수 있거든요, 여자. 근데 그 나카시마 미카를 마치 보는 듯한 그 젊었을 때 그 전성기의 모습을 보는 듯한 그 느낌이더라고. 그 음. 타에코라는 역을 맡은. 근데 이 타에코라는 애한테 이제 총각을 띄워주러 가는데 타에코가 또 다른 여자를 소개시켜 주네. 어. "너는 진짜 순수한 여자랑 결혼을 순수한 여자한테 네 동정 그러니까 총각을 띄워야 된다." 하면서 데리고 간 순수한 친구라는 여자가 바로 어 미치코야. 이 영화의 어떻게 보면 여주인공이고 주체지. 근데 이 미치코가 사실은 이게 마음에 상처가 있어. 히키코모리야 이 여자가. 25살 당시 인제 영화상에서는 25살 역할로 나오는데 얘가 인제 그 히키코모리라고. 그 이유가 뭐냐면 고등학교 때 충격적인 사건을 겪어서 그래. 충격적인 사건이 자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약간 인제 나중에 인제 플래시백이 돼 가지고 옛날 과거 사건을 영화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 주는데 그 과거 사건에서 보면 이 저기 뭐야 이 미치코가 사실은 약간 동성애적인 관계에 있었던 그 친구가 교통사고로 죽는 이런 상처를 얻게 돼. 음. 그래 가지고 그 인제 충격 때문에 얘는 그렇게 남자를 못 사귀는 거야. 어. 그리고 그때 인제 뭐 나오면 그때 인제 같이 했던 연극에 인제 그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그 연극을 고등학교 때 그 친구랑 같이 열렸는데 얘가 인제 여자 역할인 줄리엣이었고 남자 역할인 로미오를 맡았던 역할의 애를 이제 사랑하게 돼 가지고 둘이 이렇게 관계가 그렇게 된 거야. 근데 얘가 이제 죽으니까 얘는 인제 로미오를 상실하면서 말 그대로 인제 히키코모리가 돼 버린 거지. 그리고 남자를 사귈 수 없는 애가 된 거지. 그리고 타에코는 그런 이 미치코를 인제 이게 인제 연애도 하고 정상적인 생활로 이끌기 위해서 이 신이라는 남자를 데려왔던 거야. 그래서 인제 여기서 인제 본편에 인제 주역 인물들이 모이기 시작해. 그리고 인제 정말 중요한 이 무라타라는 인물이 나타나거든. 근데 이 무라타라는 인물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해 보자면 네. 그 전에 그 차가운 열대어에서 소노시온의 영화에서 그 악역으로 가장 큰 진짜 카리스마 있는 악역으로 나왔던 덴덴이 했던 역할의 이름이 무라타거든. 네. 근데 실제 사건의 그 범인이었던 실제 기타규슈 살인 사건의 그 범인이었던 사람은 다른 이름이었는데 이게 무라타로 어떻게 보면 소노시오는 그 악역이나 최고의 악역을 무라타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시키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난 그것도 되게 특이하게 봤었어, 영화에서. 음. 근데 인제 시나 기페이 이 사람이 인제 무라타라는 역할로 나오는데 이제 등장을 하는 게 이놈이 이제 사기꾼이야. 근데 이 영화 그거 봤지? 네. 어. 얘가 인제 어떻게 사기치고 이런 거. 네. 어. 굉장히 좀 재밌지. 아니 난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렇지. 노홍철 느낌도 나고 하는데 그 여자를 이렇게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네. 꼬셔 가지고 그리고 또 사람들을 막 이용해 가지고 네. 막 현혹시키고. 뭔가 현혹시키고 그 좀 연극적이잖아 그것도. 극단에서 하는 것 같이. 아 그런가요? 그리고 나중에 얘가 그것도 하잖아. 자기 그 콘서트도 여는데 얘한테 다 그 사기당한 여자들 아직도 잊지 못해 가지고 막 한꺼번에 막 음. 쫙 극장에 모여 가지고 막 하잖아. 근데 제가 난 그 씬이 재밌었어. 제가 딱 그 부분에서 이제 리얼리즘이 좀 떨어진다. 음. 현실성이 없다라고 좀 느끼긴 했죠. 약간 좀 그런 부분은 있지. 네. 근데 아무튼 그렇게 인제 뭐 영화에서 표현하고자 했던 건 그런 건 것 같아. 뭐 이렇게 네. 능수능란한 사기꾼이다. 이런 네. 거지. 근데 이제 무라타가 갑자기 얘한테 인제 나타난다고. 근데 그 나타나는 것도 이놈이 어떻게 했냐면 예전에 우리 저기 고등학교 다닐 때 보면 우리 그 앨범 보고 앨범에 고등학교 졸업 앨범 보면 거기에 막 전화번호 이런 거 나오잖아. 네. 그래서 막 그거 전화 받고 해서 막 미팅도 하고 막 그거 가지고 또 한국에서도 사기를 쳤거든. 근데 그때 인제 90 년대 딱 그때 얘기야 이게. 이 음. 일본에서도 그랬던 것 같아. 그래 가지고 이놈이 그 무라타라는 놈이 미치코를 어떻게 찾아내냐면 실제로도 그랬대. 실제 사건도 그러고. 그 졸업 앨범 보고 졸업 앨범
넘기면서 이렇게 네. 이제 안 되는 애들은 막 짝대기 쓰면서 이제 걸리는 애들 그냥 막 무작위로 해 가지고 전화를 걸었던 거야. 음. 근데 미치코가 거기에 걸려든 거야. 그래 네. 가지고 이제 걸려든 그게 뭐 너도 봤으면 알겠지만 예전에 빌렸던 50 엔을 갚기 위해서 당신을 만나야 된다 뭐 이런 걸로 했잖아. 네. 음. 그러니까 얘가 맨 처음에는 뭐 무시하고 막 끊으려고 하다가 또 여자들이 또 그런 게 있거든. 혹시나 하는 그런 게 많잖아, 여자들은. 네. 그리고 이렇게 좀 판타지에 대한 여자들은 그냥 좀 로망도 있고. 네. 그래 가지고 얘가 인제 그 약속 장소를 딱 나갔더니 뭐 아니나 다를까 얘는 사기꾼이니까 막 하얀 양복에 페라리 같은 거 몰고 나오고 거기에다가 그 있잖아 뭐 그 막 선물로 막 포장해 가지고 이쁜 선물로 포장해서 50 원을 딱 돌려주는 거지. 에이 네. 사기꾼이야 이게. 근데 인제 슬슬 인제 인제 사기에 인제 걸려든 거지 미치코가. 네. 미치코가 인제 걸려 들어 가지고 결국은 여기서 뭐 이렇게 보면 그러잖아. 나중에 인제 막 끌려 들어가고 그 와중에 이 미치코를 지키겠다고 타이코는 얘의 정체를 알거든. 이 사실은 초반부에는 이 미치코와 타이코의 이 중심적인 이 두 인물 간의 여자들의 어떻게 보면 약간 우정 이런 비슷한 걸로 이걸 끌고 가잖아, 이 작품이. 네. 그러니까 타이코는 얘 미치코를 구해내겠다고 다시 인제 저기 뭐야 무라타한테 막 대신 막 몸도 주고 그래. 막 영화가 그래. 네. 그러면서 몸을 던져 가지고 얘를 인제 미치코에서 인제 방어를 해 주려고 하는 거야. 근데 미치코는 그런 시선으로 타이코를 보지 않지. 타이코가 오히려 내 남자를 채간다는 그런 느낌으로 보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경쟁 관계로 미치고 순진한 미치코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음. 그러면서 타이코하고 같이 있던 이 영화 멤버들, 어, 이 독립영화 찍겠다고 하는 이 3명의 멤버들이 걸려든 거야. 그중에는 거의 인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로 나중에 나오게 되는 신도 들어있는 거고. 그래서 인제 얘들이 그 처음에는 얘 그 누구냐 무라타의 정체를 밝히겠다고 이 사기꾼의 정체를 밝히겠다고 덤비는데 오히려 얘들이 설득을 당해 얘한테. 그래 가지고 인정을 하고 얘 밑으로 들어가게 돼. 그래 가지고 음. 전부 다 저기 뭐야 얘 사기꾼이 무라타에게 다 이게 이게 뭐 마인드 컨트롤 당해서 인제 실제적으로 얘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그런 인물이 전부 다 되게 된 거야, 네. 그곳까지. 그래서 인제 무라타가 얘가 인제 슬슬 이제 발톱을 이게 드러내기 시작하거든. 그러면서 처음에는 사실은 돈 얘기가 안 나와. 근데 이제 슬슬 돈 얘기가 나오면서 뭐냐면 얘네 부모님이 미츠코네 부모님이 굉장히 좀 잘 살거든. 아빠가 인제 대학 교수로 나오고 그 대학 교수가 내가 아까 말 얘기했던 바로 그 연기 잘하는 덴덴, 네. 카리스마 있는 덴덴 그 배우가 하는 거거든. 그럼 인제 이 집안을 다 털어먹기 위해서 무라타가 인제 싹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음. 이 딸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같이 자기 멤버에 있었던 아까 말했던 그 독립영화하는 감독을 이렇게 얘를 거의 마인드 컨트롤에 가깝게 시켜 가지고 이 미치코가 살인을 하게 만든 다음에 영화를 찍는다는 명목으로 살인을 하게 다음에 그걸 약점을 삼아 가지고 얘네 부모를 협박하기 시작해 음. 영화가. 부모를 협박하게 되고 부모도 인제 거기에 말려 들어가는 거야. 근데 얘 인제 많은 사기꾼들이 그러겠지만 특히 인제 악랄한 사기꾼들 특히 우리나라에 많이 나오는 인제 사이코패스들 얘들 특징이 그러지만 상대방의 약점을 잡아 가지고 그 도덕적 그런 관념을 자꾸 끊임없이 이렇게 조종하는 게 얘들이거든. 네. 소시오패스들, 사이코패스들 얘들 특징이거든. 근데 전형적인 케이스지 얘가 무라타가. 그래서 또 그런 식으로 야네 아빠나 그 엄마의 그 약점을 하나씩 잡아 가지고 전부 다 인제 또 인제 자기 그 노예같이 거의 정신적인 노예로 만들지. 그래서 막 그 집에서 얘네 집에 들어가 가지고 막 매일 막 난자반 파티하고 막 사람들 보는 데서 막 섹스도 하고 막 이런 거 해, 그 영화 네. 자체가. 그리고 막 이렇게 세게 만드는 게 또 어떻게 보면 또 이 소노시노의 장기잖아. 네.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결국은 근데 꼬리가 인제 길면 덜피게 되니까 결국은 이 가족들 거의 다 죽여.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네. 이게 그리고 그 유명한 그 기타교시에서 이게 일어났던 사건이고 뭐 다른 살인 사건들도 이 무라타가 일으켰던 많은 사건들이 살인 사건이 있지만 이 집안을 거의 몰살시켜. 이 몰살시키는 게 그 유명한 기타교시 강금 사건이야. 근데 이거를 이 영화에서도 표현된 게 뭐냐면 이 무라타라는 놈이 자신은 살인 사건을 하나도 살인을 하지 않거든. 이게 이놈 진짜 완벽한 사이코패스야. 자기는 그렇군요. 살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마인드 컨트롤과 그다음에 기묘하게 이게 그 뭐라고 할까 그 막 질투를 일으키고 그 EJ지 이간질을 시켜 음. 가지고 사람들끼리 서로 증오하게 만들어. 그래서
미치코네 집안을 그냥 아예 그냥 다 몰살시키는 그 내용이야, 영화에. 음. 근데 그거를 자기는 전혀 손대지 않고 가족들 간에 서로 이간질시키고 배신하게 하고 서로 고문하게 하고 음. 어? 서로 증오하게 만들어 가지고 서로 죽이게 만드는 거야. 그리고 자기한테 충성 경쟁을 하게 만들어서 서로 죽이게 만드는 그 과정인데 이게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고 그래 가지고 사실은 일본 애들도 어떻게 보면 막 너무 끔찍해 가지고 이 얘기를 사랑하는 가족을 서로 죽인 거야. 네. 말조차 사실은 꺼내기 싫어하는 그런 일본에서 진짜 넘버 1, 2 정도 하는 살인 사건이래 이게. 네.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래. 그 가족끼리 서로 막 그렇게 죽였으니까 막 고문하고 막 죽이고 막 잔인하게 죽였으니까. 음. 근데 그걸 만든 게 이 무라타야. 그래서 무라타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가족들을 다 죽여. 그러고 마지막으로 죽이려고 했던 놈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그 시인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영화상으로는 그래. 실제로 그렇지는 않은데 네. 영화상으로는 그래. 영화상으로는 얘가 어떻게 보면 계속 TV에 나왔던 진짜 그 악랄한 살인자가 얘 시인이었어. 이게 이 영화에서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 감독은 아 이 소노시온 감독은 요 나중에 사실은 이 신이 진짜 살인자였다는 네. 요거를 가지고 굉장히 큰 반전처럼 이렇게 영화에서 표현하려고 했나 봐. 근데 내가 볼 때는 크게 성공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 영화 평가가 뭐 오랫동안 기다려 가지고 나온 그 소노시온의 작품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크게 지금까지 보면 이렇게 큰 호응을 받고 있는 그런 평가는 아닌 것 같아. 어. 음. 근데 나는 이 영화를 좀 평가를 해 보자고 하면 한마디로 이 영화를 표현해 보자고 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 러브 익스포저의 시절로 손오시연이 돌아갔다. 초심으로 돌아갔다. 그 어. 러브 익스포저하고 이 영화가 굉장히 비슷해. 네. 러브 익스포저에서는 그 주체가 얘는 이제 살인범의 사기꾼이었지만 그 이 무라타의 역할을 러브 익스포저는 그대로 그 사이비 종교 집단이거든. 예전에 약간 오음진리교 이런 느낌의 네. 그 그 사이비 종교를 이 무라타의 역할로 딱 바꾸면 거의 이 영화하고 좀 스타일이 거의 비슷해. 그리고 이 영화도 굉장히 길잖아. 근데 뭐 그건 덕인 영화였지만. 네. 그래서 나는 굉장히 이 영화 보면서 오랜만에 보면서 나는 재밌었어. 재밌는 이유가 예전에 러브 익스포저를 다시 보는 그런 느낌이더라. 음. 그래 가지고 손오시온이 잘 내가 인제 그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평가를 하자면 그동안에 인제 영화 너무 겹치기 막 작품을 하고 이래 가지고 영화의 질이 지금 밀도가 굉장히 조금 안 좋아졌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 영화를 계기로 해 가지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 예전에 다시 또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그 3 부작 네. 손오시온 3 부작 그 걸작들을 다시 또 만들 수 있는 뭔가 계기가 되지 않나 나는 이렇게 희망적으로 보고 있네. 음음. 뭐 잘 되면 그런 그 시대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 그 영화의 결말은 뭐 굳이 얘기 안 해도 뭐 될 것 같고, 네. 어, 영화의 결말은 뭐 크게 뭐 충격적이랄지 그러지는 않아. 그냥 무난하게 끝났다 싶고. 그건 이제 영화를 넷플릭스를 보면 넷플릭스에 떠 있는 사랑의 숲을 보면서 이제 그러면 판단하면 그 마지막 장면이 그거잖아요. 숲으로 돌아가듯. 음. 손오시온 본인을 뜻하는 거이지 않을까요? 방금 형이 얘기한 것처럼. 뭐 그럴 수 있겠다. 다시 자기 그걸 네. 뭐 자의식을 이렇게 투영해 보자고 하면 나는 내가 본 거는 그렇거든. 나는 이제 그걸 내 해석은 뭐냐면 네. 고 씬에 대한 해석은 그 맨 처음에 걔가 차를 얻어 타잖아. 이 무라타가 막 씬하고 막 총 쏘는데 씬 총을 막 딱 피해 가지고 도망 나오잖아. 그지? 네. 그래 가지고 얘가 인제 어떤 여자 차를 딱 이렇게 또 화려한 말솜씨로 해 가지고 얻어 탄다고. 그지? 그러면서 얘가 이렇게 딱 가면서 뭐 지옥으로 간다고 하잖아. 네. 그러면서 보면 그 시퀀스에서 다음에 그 몽타주 씬이 뭐가 나오냐면 예전에 그 로미오 역할로 미치코랑 로미오 역할을 했던 그 여자애가 나타나거든. 근데 이 영화를 잘 보면 알겠지만 걔가 인제 약간 이제 귀신이잖아 말하자면. 귀신이죠. 걔가 나오면 다 죽어. 이 영화 잘 보면 인제 뭔 사람이 죽기 전에 보면 걔 그 한 컷이 꼭 들어가 있어. 그 로미오 역할을 했던 그 여자애. 근데 걔가 나오면 다 죽어. 근데 이 음. 영화에서 굳이 인제 얘가 인제 운전하고 가면서 그 그 여자애가 나오거든. 그리고 신이 다시 숲속으로 들어가면서도 그 여자를 발견해. 근데 나는 그거를 내 해석은 그래. 얘들이 다 죽는다고 나는. 그리고 아마 뭐 영화적으로 인제 소노시온이 그 환상적인 어떻게 보면
이게 좀 그 환상적인 이런 걸로 이렇게 씬을 많이 처리를 하거든. 근데 네. 실제 만약에 영화에서 일어날 이걸 인제 리얼리즘적으로 리얼리티를 가지고 뭔가 영화를 구성했다고 하면 사실은 이 영화는 '둘이 싸우면서 서로 죽지 않았을까?' 이렇게 싶은데 두 악마들끼리. 그걸 표현한 게 아닐까 나는 싶은데. 실제 둘은 싸우면서 그 숲속에서 죽었고 네. 그거를 이렇게 좀 나눠 가지고 소노시오는 뭔가 이걸 좀 환상적인 씬으로 이렇게 음. 나는 좀 만들었다고 나는 그런 느낌이거든.